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익산학연구소 임진순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빨리 최대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35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이걸 좀 넘겨드리면 좋은데 이 마이크 상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중간중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들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갖는 이미지는 도시 속에서 살아온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반복된 과정 속에서 공통의 기억이 객관적 이미지를 획득할 때 도시의 이미지 나아가 정체성으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익산은 어떤 표상으로 떠올리고 기억하고 어떻게 호명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익산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역사의 도시이자 전라선과 호남선, 군산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은 도시입니다. 1995년 도농통합도시가 되어 익산시로 명칭이 개칭되기 이전까지 익산군과 이리시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대 이전의 익산군은 금마저, 금마군, 익주, 익산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미륵사지 왕궁이 유적 등 40백제의 역사문화적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전주부의 일부에 속하기도 했던 이리시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경제의 중심지가 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익산은 근대 이전의 익산군과 근대 이후의 이리시라는 두 가지 이미지 혹은 호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역사문화도시 고도의 익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자산이 내재되어 있는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익산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고 그 중심지는 금마, 여산, 하멸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금마는 익산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옛 마한의 도읍지이자 백제의 왕도터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용화산과 미륵산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지를 끼고 있는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넓고 풍요로운 이 땅에 고대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고 유력 가문들이 터를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금마와 함께 하멸도 구 익산의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조선시대 금마 연안에 성당 조은창이 있어 이곳의 곡식을 경창으로 날랐습니다. 하멸은 이 금강줄기를 타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는 입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마와 하멸의 넓은 들판은 전라도 북부권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군산이 개항하고 정군가도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금마는 전주와 강경 사이에 있던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익산의 정체성은 깊은 천년의 역사를 품은 풍요로운 농업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 백제유적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고요. 특히 무너져 내린 반만 남은 미륵사지 서탑은 더할 익자를 모티브로 한 익산시의 로고로 쓰일 만큼 강력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등재로 익산 지역의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는 지금 시간 속에 남겨져 있지만 익산 지역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리는 남일면에 속해 있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갈대밭이 무성한 습지로 지금의 구시장 북은 주연동과 갈산동을 거쳐 인가라고는 10여 호밖에 불과하지 않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리라는 지명도 갈대밭 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솜리라고 불렸던 것이 이리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리의 등장은 군산의 개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00년도 8월에 오사카 군산 백길이 개설되면서 월 2회 배가 운항되다가 1904년 2월에 오사카 상선 회사에서 배 두 척으로 매주 한 번 이렇게 군산까지 오고 가면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군수 물품의 원활한 보급과 미국의 수탈을 위해 좀 더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고민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정군도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쌀 보고인 망경강 유역의 곡창지를 관통하는 정군도로는 일본의 반출의 주요 항구인 군산으로 쌀을 나르는 1등 도로로서 쌀 신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4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군도로의 개통과 함께 1910년 일제 제국주의가 강제 압방으로 철도 부설권을 독점한 전주, 익산, 김제, 만경평화의 미국을 보다 더 원활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호남선 철도 부설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익산의 호남선과 전라선이 차례로 놓이게 됩니다. 이리역은 강경과 군산을 연결하면서 장차 전라도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어가는 육상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일제 미국 수탈 도시인 익산의 건설은 일본인들의 대규모 이주와 그들이 설립한 이민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리는 호남선 개통 이후 신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본인들의 이주 급증은 이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와 주거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리역이 발전하면서 군산, 도매, 이리, 소매라는 상업의 구조가 깨지고 이리도 호남 최초의 도매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반면 이리역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이리의 놀라운 발전은 금마를 중심으로 한 구 익산의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리의 역사는 일제가 건설한 호남선의 철길과 1912년 이리 정거장에서 시작되어 1995년 익산군과 이리 통합 때까지 84년간이지만 식민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시민들의 도농통합을 명분삼아 어찌 보면 기꺼이 도시의 이름 이리를 내려놓은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995년에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익산은 이리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 1을 보시면 익산 지역 관내에는 이리라는 명칭의 학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시내 사는 중장년층들은 여전히 이리에 산다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익산이 일제감정기 이래 84년간 이리로 불려온 탓도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이리역 폭발 사고의 기억이 어찌 보면 선명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리역 폭발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리역 폭발 사고로 이리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라진 역사는 물론이며 지역의 역사까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한 달여 동안 이리역 폭발 사고에 관한 뉴스가 신문과 방송 1면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소도시 이리는 모든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산을 이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역 폭발 사고도 있지만 이보다 앞서 익산이 산업으로 한때 주목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리 수출 자유 지역과 관련해서입니다. 1973년 이리시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이후 외국 기업들의 발길이 줄을 이으면서 13개의 업체가 입주를 하고 종업원이 무려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성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 자유화 이후 급속하게 무너졌으며 최근에는 유턴하는 기업들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 무안과 선화공주, 쌍능, 서동요, 이리학교, 이리역 폭발사고, 보석, 석재, 4대 종교, 이리 수출 자유지역, KTX, 원광대학교,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역사문화 도시들, 익산이 가진 이미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가진 도시의 이미지는 무엇이며 앞으로 익산은 어떻게 불릴 것인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1995년 통합을 전후로 하여 익산은 도시의 발전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어쩌면 기나긴 침체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많이 나열한 것은 익산은 가진 게 많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익산은 고대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면서 가진 것을 잘 엮어서 새로운 익산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익산학연구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졸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